3년 동안 저는 매일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MRI도 CT도 피검사도 모두 정상, 11개의 병원을 돌며 수십 번의 검사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보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짓말쟁이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의사도 제 고통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방받은 강력한 진통제를 손에 쥔 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 미친 걸까? 그때 한국에서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 말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3년간 아무도 찾지 못했던 병의 원인이 단 20분 만에 한국의 한 병원에서 발견되었고 3년간 끌어안고 있던 통증은 단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의 의사들은 보지 못했던 걸 한국의 의사들은 찾아낸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는 다시 걷고 웃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한 의학의 차이를 넘어서 아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든 로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고 한때는 헬스와 여행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바닷가를 달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영상을 찍고 때로는 산속 트레일을 달리며 삶의 생생한 순간들을 기록했죠. 구독자들은 저를 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진짜 건강 멘토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감사했고 저 역시 그 말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더 열심히 몸과 마음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통증을 느낀 건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쉬려는 찰나 허리 한쪽이 묘하게 찌릿했어요.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했거나 스트레칭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넘겼죠.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위치가 바뀌면서 왼쪽 골반 쪽으로 옮겨가더니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다리 전체에 마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잠깐 주저앉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에 예민한 제 성격 때문이라 자책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를 찍고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스크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물리치료와 가벼운 운동을 추천했고 저는 6주간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수록 오히려 통증은 더 심해졌고 어느 날은 치료 중 통증이 심해 도중에 나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을요. MRI, CT, 혈액 검사, 신경 반응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11개 병원을 돌며 3년 동안 검사를 받았지만 어떤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걸까요? 이 모든 통증이 그냥 마음의 병일 뿐인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보다도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제 아픔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 오늘은 좀 괜찮니? 하고 물어보셨고 동생도 여러 병원을 알아봐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함이 그들의 목소리에도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가만히 쉬면 나을 텐데 왜 자꾸 병원을 돌아다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한 친구조차 이든 요즘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유튜브도 좀 쉬고 그냥 편히 있어봐. 신경 쓰지 마. 라며 저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민감하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이야기만 반복하는 제가 짐처럼 느껴졌던 거겠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다시 이 통증과 싸워야 하는 하루. 제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촬영도 하지 못했으며 수입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더 이상 활기차지 않았고 댓글에는 이든 괜찮아요? 라는 걱정 섞인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외모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눈밑은 꺼지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최고라는 정형외과였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든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보상을 노리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3년간 이 고통을 겪었고 단 한 번도 진통제 외에 무엇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쟁이 취급까지 받는 건가요? 병원을 나서며 울음을 삼키던 그 밤 저는 처방받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 먹다 중독되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한국에 사는 오래된 친구 루카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한번 와볼래? 그냥 여행 삼아. 여기선 좀 다를지도 몰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겁고 두꺼운 의료기록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인천공항에 내린 날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랜 친구 루카가 마중 나와 주었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저를 몇 번이고 바라보며 말없이 걱정했습니다. 3년 전 그 활기차던 내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한데라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변했나 싶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루카는 강남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도 많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고라는 병원들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라고 다르겠냐는 냉소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시도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기본 몇 주는 대기해야 할 MRI 검사 일정이 바로 다음날 오후로 잡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병원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었고 제 의료 기록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응대를 받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부터 간호사, 검사 기술자까지 누구 하나 무례하거나 무뚝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눈빛과 말투는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죠. 국제진료센터에서 저를 처음 맡은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1개 병원을 다니셨다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엔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 또 왜 왔지 같은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곳에서는 제 말을 들으려는 태도가 먼저였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고였던 이유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믿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미국 병원에서 받은 MRI CD를 꺼내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그건 우리 시스템과 다르니 다시 찍읍시다라는 말이 먼저였지만 이곳에선 기존의 데이터도 소중한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나와 직접 이미지를 판독했고 AI 기반의 재분석까지 병행하며 세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신경근이 압박된 흔적입니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을 끝내기 전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미국에서 수십 명의 의사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그 지점에서 마침내 원인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은 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이든 씨, 지금까지 아프신 게 아니라 아프면서도 아무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채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를 환자로서가 아니라 아픔을 안고도 침묵했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3년간의 억울함, 두려움, 분노를 쏟아내듯 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끝내 맞아요. 당신은 아팠어요 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밀 진단 이후 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무조건 수술로 가는 미국식 접근이 아니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의학과가 함께 회의하여 만든 보존적 치료 계획이었습니다. 고주파 신경차단술, 도수치료 및 자세 재훈련, 침치료 및 한약을 통한 근육 이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이 모든 과정은 다학제 협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팀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과가 따로 움직여 의사들끼리의 소통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같이 제 상태가 팀원 전체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프다고 쓴 통증 일기는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모두가 읽고 내일의 치료 계획을 바꾸는데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그들이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치료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하지 않게 통역을 배정했고 식습관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병원 근처 한식당을 추천해주며 어떤 음식이 회복에 좋을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병원은 저에게 두려움과 거절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회복과 희망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 첫날 저는 꽤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의료 환경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혹시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수 치료실에 들어갔을 때 물리치료사는 밝은 인상으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첫 주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근육과 신경이 아직 경직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몸이 내는 신호를 잘 들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치료는 늘 빠르게, 기계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제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설명이 저를 얼마나 안심시켜 주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첫 주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는 내내 뻣뻣하게 굳은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몸 전체가 욱신거렸습니다. 밤에는 그 여파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서 또 실패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왼쪽 다리는 또다시 저릿저릿한 감각마비가 왔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에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나는 고쳐지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치료실에 들어섰을 때 물리치료사는 제 상태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손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하게 갈게요. 이든 씨 몸이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수치심 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무리하지 말자는 태도가 저에게 이곳은 다르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통증 일기였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시간대에, 어느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담당 주치의가 제 일기를 꺼내 들고는 정말 진지하게 읽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든 씨, 이 시간대 통증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자세 교정 방향을 약간 바꿔보죠. 이렇게 통증 일기가 실제 치료 방향을 바꾸는데 사용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곳이 환자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오늘보다 더 자세히, 더 솔직하게 제 몸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치료 방식이 확장되었습니다. 한의학과가 추가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침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바늘을 몸에 찌른다는 것 자체가 생소했고 효과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든 씨, 몸은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해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건 통증만이 아니에요. 기운의 흐름도, 피로도, 감정도 다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통증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고 약으로 그걸 조절하는 게 치료의 전부였으니까요. 처음 침을 맞던 날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놀랍게도 통증이 아니라 이상한 이완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몸이 아주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오랜만에 몸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수치료, 운동치료, 침치료, 한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의 치료 반응이 어땠는지 물리치료사가 메모를 남기면 한의사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다음날 침 놓는 부위를 조절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치료사, 한의사 모두가 이든 로엘이라는 사람 한 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7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항상처럼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고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까봐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팠던 제 몸이 그날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의사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든 씨, 우리가 해낸 거예요. 당신은 결국 통증을 이겨냈어요. 그 순간 저도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제 아픔을 끝까지 믿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벅차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빨리 회복시킨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 전체를 되돌린 3주였습니다.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더 놀라운 건 제 마음도 함께 나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료 마지막 날 담당 의사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으니 미국에 돌아가셔도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아픈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너져버릴 뻔했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던 시간들, 진통제에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던 날들, 거울 속에 초췌한 제 얼굴을 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의심하던 순간들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절망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한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제는 통증 없이 앉아있는 제 몸을 느끼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단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비행기 좌석에서 10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3년간 담당했던 정형외과 의사를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화도 났고 실망도 있었지만 이젠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든 씨,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요. 네, 달라졌어요.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저는 한국에서 받은 MRI 영상과 치료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죠? 이 부위, 우리는 전혀 못 봤는데. 그는 결국 자신들의 진단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 병원과 연결해 줄 수 있나요? 한국의 협진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았던 이 의사가 이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통쾌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의 회복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하다 보니 단순한 병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을 뿐. 한국에서 만난 기적. 3년간의 고통, 수많은 진통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3주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 환자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느냐가 의료의 본질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5년째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든님 이야기 듣고 한국행 결심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정교한지 몰랐어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다니. 당신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존중을 받은 거예요. 이 영상은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 역시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제는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언론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한국의 병원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환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국 의료진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연결을 도왔습니다. 3년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유튜브에 여행과 건강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들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제 영상에는 항상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어주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그 아픔은 회복의 출발선이 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치료를 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을 회복시켜준 나라,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준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혼자 고통 속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의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믿어주세요. 아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고통은 거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